자, 우리 이제 넓이과 문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넓이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 것 좀 보고 넘어갈게. 우리 넓이과 문제 근처에서 한번 했었지, 그치? 넓이과 한 거 어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거 간단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여기에 써있지 않네. 그래가지고 여기 빈 부분이 있으면 잠깐 써놔. 뭘 써놓을 거냐면 우리 공식을 총 몇 개 써놓을 건데 우리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엄청 쉽게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참수야. 이참수고 이렇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이 근이 알파고 이 근이 베타가 되고 최원체 개수가 a가 됐다고 한다면 이것의 넓이는 뭐다? 6분의 a의 절대값 그리고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오케이? 기억나죠? 자, 조금 쉽게 요약해본다면 이제 이 6이라는 단어는 사실 2차식하고 3차식 이 3을 없애주기위해서 2차식은 2 곱하기 3에 한다는 데서 나왔고 이 3은 2차식을 접하는 3차식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일단 알아두고 3차식도 이제 공식이 하나 있어. 공식 하나 있는데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3차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부분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럼 여기는 알파 되고 여기가 베타가 돼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를 말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이것은 12분의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 12분의 a의 절대값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이 10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6이 2 곱하기 3이라면 12는 3 곱하기 4라는 단에서 나온 거고 다음 3차식에 접근했으니까 여기는 4차식이 된다. 특수한 경우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건 어떨 때 이용하냐면 3차 함수, 가끔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 3차 함수가 있고 요점에서의 접선을 결정했을 때 접선과 3차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을 때 이게 앞으로 중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정말 쉽다. 왜냐면 3차를 접근하면 4차가 되잖아. 4차 시기에 대입할 거야. 너무 쉽죠? 그쵸?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거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볼까?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했으면 뭐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특이하게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서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게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사실이다. 자,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근데 두 개의 넓이가 서로 똑같고 이게 a래. 그럼 a 값이 얼마다? 3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선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혹시나 넓이가 똑같으면 길이가 같다. 반대로 길이가 서로 똑같다? 그럼 넓이가 서로 같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했어? 자, 이런 사실들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냥 계산하기 싫거든. 어떻게 해서든 좀 약간 쉽게 계산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서 넓이 구하는 것 자체 개념은 어려운 게 없거든. 위에서 아래에서 뺀 다음에 접근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는 사실이야.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할까라는 게 좀 파트의 목표가 되겠죠? 좀 몇 개만 문제 풀어봅시다. 아, 그리고 Y축을 둘러싸인 부분 있잖아. 그건 하지 마, 알았지? 어디 학교에서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혹시 스텝 1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게. 질문할 거 있어? 스텝 1에서. 뭐라고? 779번. 779번. 한번 해볼게. 205페이지 779번 잠깐 보도록 봅시다. 205페이지? 779번. 자, 그래서 실제로 넓이를 한번 배우도록 할게. 공식에 이용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 그림을 그리면 위로 볼록인 그림이 있고, y는 x-4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정말 잘 그려야겠는데? 왜냐면 x하고 3하고 둘러싸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x축, y축.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4. 그리고 0하고 x는 3하고 둘러싸인 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 y는 x 마이너스 4라.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는 이 정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그려볼게. 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줄게요. y는 x 마이너스 4. 여기가 4가 될 테니까. 다음에 x는 3. x는 0. x는 3은 이 정도 있겠죠, 그쵸? 이 정도에 이제 3이, 아니, 잘 그릴 거예요. 여기쯤에 3이 있어서, 3. x 마이너스 4. x는 0. 교점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 교점 뭐지? 얼마야? 2,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그냥 2, 마이너스야? 정말 예쁘게 그려야겠는데 이거? 그쵸? 뭔지 잘 이미지가 잘 잡히지 않니? 그러면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되고 2, 마이너스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 점이 이제 2가 되는 거지. 이 점이 바로 2, 마이너스 2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4가 되네, 그치? 이 점의 좌표는 4가 되고 4, 여기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3으로 둘러싸인 부분 x는 3은 여기쯤에 있겠죠? x는 3하고 x는 0. 그 다음 곡선, 그 다음 직선. 여기 구하는 거다, 그치?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렸으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여기가 1이네. 0부터 2까지 곡선이 위에 직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서 빼기 x 마이너스 4를 적분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x 마이너스 4에서 빼기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를 적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고 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림을 좀 약간 어설프게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이 뭔지 모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한지도 잘 이미지가 잡히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잘했네, 잘했어요. 혹시 또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어. 선생님 공식 안 되죠. 왜냐면 쓰려면 여기 두 분이 저 2차 방식의 두 분이 돼야 돼. 0하고 2가 얘의 두 분이 되지도 않고 2하고 3이 얘의 두 분이 되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쓸 수 없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 맞지 않았어? 너는 질문 없어? 아, 이거 좀 있어? 그림을 잘 그려라 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저 빼고 질문 없으면 다 고쳤으면 넘어가서 조금 몇 가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했으면 212페이지 8-1번 할게요.
812번 한번 해봐. 네, 이게 뭐지? 계산이 좀 중요하니까 계산 잘 봐요. 또 나왔어? 그치. 계산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812번 잠깐 봐봐. 812번이야. 812번, 여기 S1은 S2 구하는 거거든? S1은 S2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어떻게 구할까? 이거 S1은 S2 구하는 난이도가 달라. S1이 쉬울까? S2가 쉬울까? S1이 쉽지, 그치? 그럼 S2가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 전체에서 S1 빼시면 되죠, 그쵸? 그럼 S2가 나오게 돼. 또한, 우리 S 전체 넓이 구하면 어렵나? 영어사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거야. 그렇지. 6분의 소명이 됐죠. 그래서 전체 넓이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그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전체 넓이는 6분의 그치? 6분의 초차의 개수 1이니까 1 쓰고 그 근이 4에서 0을 뺀 식의 세제곱 즉 6분의 64가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S1 자 지금부터 S1 한번 배우자. S1 구한 거 어렵나? 얘들아 S1 구한 거 어려워? 아니야. 이것도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하는 거야. 일단 요점의 좌표를 좀 구해줘야 되겠는데, 그치? 얘랑 얘 같아지게 되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사실 알아? 3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S1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에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문제가 있지. 우리 이거 잘 정리하면 이것의 두분이 2하고 2 아니야?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모든 식은 다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얘하고 얘가 얘 근이지, 그치? 그런 거에서 나온 거다. 주입국한 거에서. 그래서 얘 또한 6분의로 쓸 수 있다. 6분의 초록색 개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다음에 3 빼기 0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S2는 얘에서 얘 빼서 금방 나오게 된다. 뭔 말인지 갔어? 그래서 이차 함수는 둘러싸이고 넓이를 구할 때 생각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공식 잘 사용하세요. 알았죠? 그냥 풀려고 하면 또 귀찮은 문제가 되잖아.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821번이거든? 자, 821번도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821번. 하늘이 7번이 방금 풀었던 문제랑 총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문제야. 잘 정리했으면 821번도 해보고 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림 잘 그리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풀 수도 있겠지.
자, 본 학생은 214페이지 827번도 한번 해보세요. 넓이를 이 정도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0하고 3을 지나는 이런 이차함수가 되죠? 여기가 3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요 mx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둘러싸인 점의 넓이를 2등분 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여기 정도 mx가 있을 거야. mx가 있어서 사실 위아래 넓이가 서로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랑 똑같은 문제야. 전체 넓이 구하는 거 쉽지, 그치? 그리고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겠죠. 교점 뭐가 될까? y는 mx, mx랑 얘하고의 교점은 결국 x제곱 마이너스 3x랑 mx랑 갖다 놓고서 문제를 풀 거지. 연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x 는 0이 돼서 이 교점이 m 더하기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문자 하나도 숫자 하나도 항상 구해줘야 돼. 넓이 구하는 거의 가장 핵심이지, 적분 구간은. 따라서 전체 넓이는 얼마나 나올까? 전체 넓이는 그 넓이가 6분의 1, 3-0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7, 즉 2분의 9가 된다. 그렇죠? 2분의 9.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색칠한 빨간색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하게 된다면 S는 어떻게 구할까? S는 6분의 뒤에도 둘러싸인 동의 넓이잖아, 그치? 6분의 1 쓰고 그 근이 n 플러스 3하고 0이 되는 거야. 이것의 세제곱 값이 되는 거지. 이 값이 이것의 절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4분의 9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n 플러스 3의 제곱을 통째로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지? 그래서 둘러싸인 도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걸 만약에 적분해서 계산이 되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 엄청 복잡하게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 괜찮지? 자, 그래서 이거 충분히 연습했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습해볼게. 저 문제 잘 정리했으면 827번도 한번 해보세요. 아, 주간 했구나. 827번. 잘했어? 827번 했으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거기 828번도 한번 해봐. 우리 아까 전에 역함수 문제 나왔었지, 그치? 역함 문제 다시 한번 써봐요. 자, 827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잘 정리했으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날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바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것을 구하시면 문제야. 요 식이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될 텐데 어쨌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저 K도 당연히 구하셔야겠죠. 또 어디가 필요하냐면 이 정도 필요해겠지. 그리고 접점의 방정식. 저 세 번째 까먹지 않았다면 이 값이 이제 t, ft라고 놓고서 우리는 저 t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 적세의 기회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t를 구했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오고 이 점이 필요해. 그리고 저 모양꼴이 이런 모양꼴은 똑같잖아. 그러면 12분의 9를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3차식이 접하는 하나의 중분과 하나의 식을 갖는 모양이 될 때 이게 12분의 1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돼. 저 빨간색 저 두점이 필요해. 그것은 접세 방정식 문제다. 이거 할 때 X와 Y축은 너무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대충이나마 그려서 어떤 상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용한 건데 사실 이제 공식을 이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이거만 한 23번. 네, 공식을 이용하는 처음만 정말 좋은데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F 프라임t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계산해서 설명할 테니까 이것이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그 값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값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되네. 그럼 3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3t, t,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점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 되죠. 잠깐만.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 1 되는 거 중요한데요. 이게 또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지, 그치? 마이너스 1 되는 게 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래도 상관없고 요렇게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1이에요, 마이너스요? 둘 다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K가 양수라겠네. K가 양수였으면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다, 그치? 여기 괜히 나온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중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죠, 그쵸? 그쵸.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여기 K값이 나오고 K값은 사실 필요가 없긴 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K가 뭐가 되냐면 이제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고 따라서 이 노란색 선이 완전히 나와서 이 곡선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교점 하나를 더 찾아야 되겠지? 그 교점 찾고 이 점의 좌표, 두 점의 좌표 나왔으면 이 공식 이용해서 이제를 마무리해서 보고요. 이 점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지. 교점 찾아야 돼. 얘랑 갖다 놓고서 그 마지막 교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언니 다 했어? 자, 일단 828번을 828번은 역함수 문제 아까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일단 해봅시다. 됐어. 오, 계산. 그렇지. 됐어.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거 한 번만 해볼게. 여기 아마 1 나올걸요? 그치? 1 나오지, 그치? 1, 뭐 나왔어? 1,0 나왔네, 그치?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윤활기 어떻게 해? 원래는 적분식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이제 곡선에서 빼야 되네? 잘못 뺐다. 여기에서 이거 뺐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 계산하니까 너무 싫잖아, 그쵸? 너무 싫어. 그래서 요게 요 꼴이라는 사실 잘 안다면 이거는 12분의 9로 끝낼 수가 있다는 소리야. 12분의 기울기 1 그 다음에 두 분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1 빼기 마이너스 1의 몇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2분의 16이 답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공식 사용하는 유형 문제를 풀었다. 다 했으면 거기 828번 역함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828번하고 831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죠. 자, 818번하고 831번 문제 역함수된 두 종류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818번은 우리 아까 했던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이제 지워도 되지? 잘 써놨어? 됐나?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안 나와. 그리고 실제로 넓이를 직접 적분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좀 지울게.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 이제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볼 때 막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fx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거야.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뭘 구한다는 소리지? 사실 극대극소를 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휘어진 점을 구해야 되지만. f'x를 생각해보니까 f'x가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돼. 이건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다 양수가 되는 거야. 이것은 순증가함수다. 그치? 0을 대입하면 0이고 순증가함수가 됐어.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어쨌든 fx랑 x와의 교점을 생각해 볼 거잖아. 그치? 교점을 생각해 볼 텐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가 나와. 그러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x 제곱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말 뜻의 의미 뭐야? 0하고 마이너스에서 두 번 만난다는 소리야. y는 x랑. 그리고 특히 0에서는 접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그리냐면 y는 x부터 먼저 그릴 거야. y는 x를 한번 그려보자. y는 x를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fx를 그릴 건데, 이 fx 그래프는 0에서 접하 마이너스에서 만나야 돼. 그 3차함수잖아. 그래서 그 그래프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역함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음수 쪽에서 만난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점이 자꾸 문화수 아까 마이너스 나왔죠. 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차 함수에서 y는 x를 빼서 공한 값의 두 개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다. 괜찮지? 아까 분청고에서가 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때는 뭐 넓이의 최소값과 문제였으니까. 자, 정리했으면 831번도 하시면 됩니다. 831 한번 해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냐면, 너희들 원래 함수를 안 맞게 되면 안 돼, 그렇지? 그 그래프를 그린 방법에 대해서 설명자. 첫 번째, f'x를 살펴보고 y는 x와 만나는 점을 먼저 판단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하고 있을 거야. 831번도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오, 잘 풀었네. 뭐가 또 이제 얘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문제가 좀 나왔었던 거지. 그럼 잘 공유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제 넓이를 구하는 파트를 보면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출몰한다라기보다도 이제 접근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자, 이거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잘 그려서 우리는 f'x를 조사할 거야. 그때 값을 조사한다는 소리지.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돼. 이것 또한 인수는 되지 않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게 돼서 쭉쭉쭉 증가되는 함수다. 이거 아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fx랑 x의 교점을 먼저 살펴볼 거야. 살펴본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가 x랑 똑같게 될 테니까 이것 또한 x 제곱 x 마이너스 1이 돼서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거지. 아, yx랑 fx가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yx를 먼저 그리고 fx를 그릴 수가 있겠다. yx를 그리게 된다면 그 yx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가 이제 yx가 될 거야. 그리고 fx는 어떻게 그리냐면 0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그 그래프는 0에서 접하며 1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가 y는 fx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gx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gx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완벽하게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좀 뚱뚱하네. 자, 이렇게 잘 예쁘게 그리시면 이제 여기가 상교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제 y는 gx 됐단 말이죠. 자, 되었으면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 우리 요점의 좌표가 뭐였으냐면 우리가 1이었거든, 그치? 그리고 2는 아이고 옆에다가 조금만 더 그려볼게.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거 좀 그릴게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근데 일단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려거든?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어떻게 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그치? 그래서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 그쵸? 1부터 2까지. 그래프 너무 못 그렸어.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린다. 그래프 너무 못 그렸어. 다시 그릴게. 잠깐만. 마이너스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 그림 잘 그려야지 좀 이해하기 쉽거든? 자, 그래서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는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2가 한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돼서 몇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6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 같더니 1부터 6까지네. 1부터 6까지라. 1부터 6까지 어디지? 근데 이제 요점의 좌표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일단 요점의 좌표가 1,1이 된 건 알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된 것 같더니 이 대입하면 얼마냐? 8 6이지 그치? 2,6인가? 2,6이 된단 말이야. 요점의 좌표가 2,6이 돼서 요게 이제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 역함수를 1부터 6까지 접근했잖아. 그 역함수 노란색 그래프를 1부터 6까지 접근한 거거든. 근데 그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y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접근한 요 넓이랑 똑같다는 의미를 본 거지. 분명히 이게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접근한 거의 넓이가 나올 텐데 그걸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그게 바로 지함수를 1부터 6까지 접근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는 사실 xy를 바꿔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사실 원래 함수의 y에 대해서 접근한 거 이게 바로 저 지함수 1부터 6까지야. 저 1하고 6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점의 좌표가 1,1이고 여기가 2,6이잖아, 그렇지? y가 9이잖아. 그래서 저 지함수가 1부터 6이라는 그런 거 나왔거든. 그래서 이걸 잘라다 붙여주면 되고 우리는 경우 두 개의 합을 구하게 될 텐데 여기가 2고 얘가 6이잖아, 그렇지? 12의 넓이에서 이 정사각형 넓이를 떼시고 가면 잘 되겠지. 답은 1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까? 괜찮죠? 이 그림, 선생님 그림은 좀 약간 예쁘지 못하게 그렸어. 너희들은 예쁘게 잘 그려보고 사실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 밑에 문제가 그거 이제 연장선이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잘라붙진 않았지? 사실 답지를 보면 조금 더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해봐요. 자, 다시 우리 하나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819번 잠깐 보도록 할게. 자, 819번 한번 써보자. 자, 213페이지 819번. 819번 한 번만 해봐. 213페이지. 여기 유형까지 하면은 사실 넓이 유형도 다 거의 똑같은 문제들거든. 이거만 잘하면 돼. 둘러싸인 도면합이 서로 같다. 그럼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아이고 여기가 없어.
둘러싸인 도의 넓이가 같다. 하나 물어보자. 일단 둘러싸인 도의 넓이가 같다고 했었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fx 나왔어. 여기 fx가 나오고 여기가 gx가 나왔어. 여기가 gx가 나오면 둘러싸인 도의 넓이는 여기잖아, 그렇지? 맞지? 이거냐? 여기 점을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은 이제 베타라고 하고 이 점은 이제 감마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마이너스 gx 넓이가 같아? 이게 뭘까? 왜냐면 fx에서 gx를 뺐을 때 지금 무슨 하고 싶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에서는 이 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의 적분값이 나오지만 베타부터 감마까지에서는 gx가 더 크잖아, 그렇지? 이걸 부호가 분배했으면 음수의 적분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두 개의 넓이가 같았으니까 0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힌트가 되겠지, 그렇지? 둘러싸인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것은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까지 적분값이 항상 0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했어? 자, fx-gx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a라고 하고 b라고 했으면 요 a 값은 양수가 될 거겠지. 적분값을 말한다면 요 b 값은 gx가 위에 있고 사실 gx가 위에 있고 fx 아래에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야 되거든. 그래서 요 b 값은 얘는 양수지만 이 값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근데 둘의 넓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그 값은 0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건 차관해서 지금 819번을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넓이가 같다는 것은 적분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선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두 개의 점을 구하시면 돼요. 이 점과 이 점이 필요하다. 그렇지? 두 개의 점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 그 값이 0이 된다는 소리야. 둘이 뺀 값을 적분하고 잘 정리해 보시고 정리했으면 이제 스포가 되겠다. 다 했으면 속도는 이제 잠깐 설명할 게 조금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 했으면 218페이지에 847번을 좀 할 텐데 일단 이거 잘 정리하고 요즘 뭐뭐 나왔는데? 교정구하면 좋지. 교정구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ax 이거랑 3x제곱 마이너스 ax랑 같아지는 점을 찾아줘야 되죠? 넘겨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ax 이렇게 나오겠다. 따라서 x를 묶어주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3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3이 a가 3보다 크다겠죠? 순서대로 0, 3, a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게 0이고 3이고 얘가 a가 됩니다. 괜찮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접근할까? 누구에서 누구 뺀 거? a, 얘에서 얘 뺀 거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됐죠?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x제곱 더하기 3ax가 위의 식을 아래 식을 뺀 거지, 그렇지? 그 값이 0이 된다는 사실로 a 값을 구하겠다. 무슨 말 되겠죠? 자,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각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속도각도 나와. 오케이.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02페이지 잠깐만 보자. 조금만 설명 넘어갈게.
B 페이지에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자. 이 접근을 했을 때 위치하고 속도의 관계가 한번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 우리 거기 보면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임거리가 나오지, 그렇지? 그리고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거리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준경이가 배가 고파. 그래서 빵집에 빵을 사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100m 떨어졌어. 빵집을 사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 위치 변화량 얼마지? 근데 움직임거리는 얼마야? 네.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접근값하고 비슷할까? 넓이랑 비슷할까? 접근값 비슷하지, 그치? 양수치가 있어. 위치 변화량은. 움직임거리는 항상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움직임거리는 넓이 값이랑 비슷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위치를 미분하면 우리가 예전에 속도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접하면 뭐가 될까? 속도를 접하면 위치 변화량이야 아니면 움직임거리야? 그렇지, 이것은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 현재의 위치.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초창기 출발한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 처음 위치. 처음 위치에다가 뭘 더해? 움직임거리를 더할까? 아니면 위치 변화를 더할까? 위치 변화량. 여기 인테그랄 속도를 접근해 준 것을 더해 준 거다. 그래서 이게 현재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위치가 필요하고 위치 변화량이 필요하다. 그렇지? 괜찮죠? 움직임거리는 결국 어떻게 표시할까? 움직임거리. 움직임거리는 사실은 우리가 넓이 값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인테그랄 속도의 뭐다? 절대값이 나오지. 그리고 속도가 양수음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야. 그래서 항상 위치를 판단했을 때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변화를 더해준다는 사실 잘 명시하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만 풀고 넘어갑시다. 뭐 할까? 한번 문제 풀어보고, 야, 우리 218페이지에 두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자. 자, 845페이지 문제 한번, 218페이지에 845번 문제 풀어보자. 자, 218페이지 845번. 직선 도로 위를 움직이는 버스는 출발 후 3km만 달리는 동안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그 이유는 일정한 속도로 달립니다. 시간 동안 이 버스가 달린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이죠? 자, 이 버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속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거 이차함수네. 이차함수 안에서 이렇게 이차함수 속도 그래프야. VT. 이차함수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근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그 이후부터 일정한 속도로 달린다고 했으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그런 모양이 되겠지. 괜찮죠? 시간 동안 올려진 거리는 여기가 만약에 12분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의 넓이가 바로 움직임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죠? 이것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가 돼. 근데 요 속도식 있잖아. 여기 곡선의 속도식은 그 식이 4분의 3t제곱 더하기 2분의 1t가 됐을 텐데 뭘 해야 될까? 이 시간이 안 나와있어. 요 순간의 시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
이 시간의 순간이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뭐가 주었어? 3km까지는 이 속도로 달린다고 했으면 움직임 거리가 3km가 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이 넓이가 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 이 넓이가 3이 될 때의 그런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인테그랄을 풀어야 되겠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vt 말이야. 그것의 적분값이 바로 3이 되는 그런 a를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a를 찾았어. 그 다음은 이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어서 문제 풀면 돼. 대신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뭐 h초일 때의 속도도 필요하게 되겠지. 그 h초를 여기다 대입하는 속도가 나오고 이 넓이도 따로 구하시면 돼요. 다 했으면 그 옆에도 한번 풀어봐. 옆에 847번도 한번 해봅시다. 네, 847 했어. 그런데 그럼 850번 하고 표정이 벌써 진짜. 자, 우리 837번 잠깐만 보자. 837번은 일단 이제 이거 어떻게 느낌을 좀 풀어야 될까? 아, 이거 느낌으로 좀 푸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아, 이렇게 돼서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싶은 거 없지. C부터 D까지 B부터가 나와 있나? B부터 한다가 있긴 하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지금 한번 해보자. 디귿에 B부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구간별로 나누자. 뭐라는 거냐면 넓이를 쓰시는 문제야. B, B. 적분이 아니라 넓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C, 그 다음에 여기는 D 이렇게 써서 해주면은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어.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면 A부터 0부터 A까지 VT의 절대값. 그럼 이거는 A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A부터 D까지 VT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넓이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니까 A부터 D까지 그러면 이것은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것은 적분값이 아니라 넓이야, 그렇지? 괜찮죠? 이 문장 보고서 풀면 그냥 다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ABC 하고 문제 푸시면 괜찮고, 그
그죠? 이해했어? 자, 그래서 한번 잘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좀 다 풀었는데 최대 50번도 한번 해볼래? 좀 비슷한 문제네. 자, 최대 50번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숙제는 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도 조금 숙제 주고 있을게. 자, 기억부터 천천히 보면 출발지 원점을 다시 지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 출발하는 원점을 다시 지나면 여기 음수인 부분이 A를 넘어서야 되거든. 그치? 맞아? 근데 무조건 A가 더 크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다시 알 수 있다. 그치? 더 이상 원점을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음수인 부분이 너무 작아. 양수인 부분이 너무 크고. 자, 니은. 예를 보면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T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VT가 나왔지. 그런데 이거는 넓이를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음수 잘 쓰셔야 돼요. 갖다 놓구나. 갖다 놨어. 0부터 C까지는 뭐지? 0부터 C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네, 그거 넓이가 아니라 적분값이니까 양수인분 그대로 쓰지만 양수인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C부터 D까지 뭘까? C부터 D까지 양수지, 그치?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건데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를 넘겨주게 된다면 처음 식품 받게 되지, 그치?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잘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 했니? 자, 이제 나머지는 앞에 문제 풀 거 있으면 풀어주시면 돼요. 나왔어? 됐네. 하면 30번도 한번 해볼까? 아, 그거 해. 그래서 850번도 비슷하게 이제 넓이 표시 잘 하고 이제 풀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게 이제 수식으로 나오는 거.